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배터리가 절대 닳지 않고 끝없이 똑딱거리는 시계라던가 아니면 까마득하게 멀고 무한히 이어지는 시간을 상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이 소스들은요. 이런 우리의 흔한 오해를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영원은 그저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진짜 경이로운 진실을 한번 밝혀보죠.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꽤 밀도 높은 신학적, 형이상학적 텍스트들을 해치해 볼 건데요. 특히 우리가 속한 이 피조 세계의 뼈대죠. 시간, 공간, 형상, 숫자, 색상, 즉 시, 공, 형, 수, 색이라는 이 절대적인 한계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영원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현실 너머에 과연 어떤 차원이 숨어 있을까요? 자, 오늘 다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영혼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피조 세계의 한계를 짚어보고 절대적 신료와 상대적 실존의 차이, 거룩의 본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목적과 종말까지 이 구조를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영혼의 참된 의미입니다. 텍스트에서 말하는 영원성은 단순히 시간이 멈춰버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나 공간, 형상이라는 좁은 틀 밖에서 완벽하게 존재하는 초월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그 유한한 차원들 안으로 언제든 쏙 들어올 수 있는 내재성까지 몽땅 포용하는 무한한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금 없는 자를 상상할 게 아니라 아예 그 자체를 밖에서 쥐고 있는 차원이라는 거죠. 시공간에 전혀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압도적인 상태. 이게 바로 소스에서 말하는 진짜 영혼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이 피조 세계의 한계, 즉 시간과 공간, 형상에 대해 알아보죠. 방금 말씀드린 그 엄청난 영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는 박스가 얼마나 답답한 곳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텍스트에서는 이걸 피조세계의 본유적 관념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시, 공, 형, 수, 색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똑딱이는 시간, 물리적인 공간, 눈에 보이는 형상, 그리고 뭔가 개수를 센다는 숫자, 빛이 있어야만 보이는 색상.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굴레라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측정 가능하고 닫혀있는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셈이죠. 지금 보시는 이 구조도에서 그 한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분리됩니다. 영원하고 신성한 영역이랑 빛과 어둠, 시간의 법칙에 지배받는 물리적 우주가 완전히 선을 긋고 나뉘어 있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공간과 형상이 딱 생겨나는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시간이라는 녀석도 같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빈 공간에 뭔가 물체가 놓이는 순간 거리가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태초에라는 이 말. 이게 창조주가 태어난 시점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무한한 실제 한가운데에 시간이라는 유한한 제약이 딱 하고 세워진 바로 그 특정한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무한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의 시작점이라는 건 광활한 도화지 위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콕 찍힌 것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점 안에서 우리 우주의 모든 역사가 지지고 볶고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절대적 실효와 상대적 실존. 여기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본질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창조주는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나 원인을 끌어올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절대적 실유니까요. 반면에 세상 모든 만물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찰싹 기대어 있어야만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대적 실존입니다. 태양이 꺼지면 생명이 다 죽고 공간이 없으면 아예 존재할 곳조차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영혼의 차원에는 제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만 우리는 이 시공간과 형상이라는 조건부 그물망에 단단히 갇혀 있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모든 상대적이잖아요. 진리와 거짓, 크고 작음, 선과 악, 계속 서로 저울질하면서 충돌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차원, 즉 절대 세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들이 그냥 완벽하게 초월돼 버리거든요. 절대 가치라는 어마어마한 개념 앞에서는 피조 세계의 그 자잘한 비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엄청 큰 거나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거나 절대자 앞에서는 그저 똑같이 유한한 조각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 나오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이 구절. 이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쓴 시적 은요가 아닙니다. 시공간에 갇혀 있는 우리 인류의 타임라인을 저 밖의 초월적인 존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문자 그대로 아주 건조하게 묘사한 형이상학적 팩트인 셈이죠.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에게는 천년이라는 그 긴 시간도 하룻밤의 찰나와 완전히 동일한 질량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타임라인 전체를 밖에서 한눈에 다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의 본질적 차원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소스들을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급진적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거, 세속적이지 않은 거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도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 강조했던 시, 공, 형, 수, 색이라는 상대적인 제약들 그 바깥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유한한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뚝 떨어져서 초월해 있는 그 상태 자체를 뜻하는 아주 절대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아예 존재론적인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거룩의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가 매일 겪는 물리 법칙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거리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1000km나 1mm나 개념적으로 아예 똑같아지는 겁니다. 부피도 초월해버리니까 우주에서 제일 큰 행성이랑 제일 작은 먼지가 덜컥 하나가 돼버리죠. 공간, 형상, 숫자의 제약이 완벽하게 붕괴되는 이 경이로운 초월성. 이게 바로 문헌들이 진짜로 말하고 싶어하는 거룩의 정체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창조의 목적과 종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공간, 형상은 영원한 창조주에 의해 어느 특정한 순간에 딱 시작되도록 세팅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뭘 뜻할까요? 맞습니다. 애초에 유통기한이 있고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끝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한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종결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이 물리적 우주가 가진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거죠. 이런 렌즈로 들여다보면 인류의 역사는 절대 어쩌다 보니 흘러가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소세이드에 등장하는 1260일이나 42달 같은 구체적인 기간들, 이거 절대 아무렇게나 적힌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대적인 실존이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유한한 시간표 안에서 테스트받고 훈련받으며 마침내 의도된 결론을 맺게 된다는 역사적이고 촘촘한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명확한 타임라인이 세팅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시, 공, 형, 수, 색으로 아주 꽉꽉 짜여진 일시적인 우주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소스들의 대답은 아주 일관됩니다. 이 피조 세계는 절대자의 그 초월적인 영광을 아주 잠깐 동안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일시적인 캔버스 혹은 계시의 무대라는 겁니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가 제 역할을 다하면 아주 장엄하게 막이 휙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자로 재고 만지고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아등바등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이라는 거대한 실제를 잠깐 비추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압도적인 진실을 안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소스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